요즘 AI로 창업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혼자서 서비스를 만들었다, 바이브 코딩으로 MVP로 출시했다, 개발자 없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전에는 며칠 걸리던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사례가 계속 올라옵니다. 실제로는 맞는 말입니다. AI는 분명히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개인이나 작은 팀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쉬워졌다는 건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I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존의 일감이 사라지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업계 지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돈을 너무 막 쓴다. 사람은 많은데 의사결정은 느리다. 왜 저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안에 있을 때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저건 낭비지. 저 돈을 왜 쓰지? 조직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런데 밖으로 나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니 같은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회사의 비효율을 불평하고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빈틈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회사가 돈을 쓰면 그 돈은 누군가의 매출이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다시 바꾸면 그 과정에서 컨설팅이 생기고 외주가 생기고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내부에서 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외부 업체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기업의 비효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입니다. 밖에서 보면 큰 회사들은 모든 걸 직접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많고 예산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 마케팅, 디자인, 영상, 리서치, 보고서, 개발, 운영까지 수많은 업무가 외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주 구조 아래는 작은 대행사, 제작사, 프리랜서, 하청업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모든 일을 내부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고도 직접 만들고 영상도 찍고 디자인도 인하우스에서 끝나고 제조 같은 것들도 혹은 시스템 개발까지 전부 직접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 일을 받아서 매출을 만들던 외부 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듭니다. 제1기획 같은 큰 광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작은 제작 업무, 단순 디자인, 문서 작업, 콘텐츠 운영까지 전부 내부에서 처리해버리면 그 아래에서 일을 받아 하던 업체들은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결국 대기업의 빈틈은 외부 생태계의 산소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 흘러나온 일이 누군가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 구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기 애매한 일이 생기면 외주를 줬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외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랜딩 페이지는 AI와 노코드 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 카피는 제품 정보와 타깃만 입력해도 수십 개의 초안이 나옵니다. 번역은 이미 상당 부분 AI로 처리되고 있고 사람이 마지막 검수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 자료 정리, 보고서 초안, 고객 응대, 데이터 분류 같은 작업도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사람이 방향을 잡아야 하고 결과물을 검토해야 하며 중요한 판단은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AI가 조금씩 업무의 밑단을 먹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로 나가던 비용을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AI는 간단한 무기입니다. 예전에는 서비스 하나 만들려면 개발자를 구해야 했고 디자이너, 마케팅 인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꽤 많은 걸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정리하고 화면 설계하고 코드와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 소재를 뽑고 여러 가지 자동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팀이 큰 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AI로 창업하는 게 활발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반대편입니다. 창업자에게 기회가 되는 만큼 기존에 그 일을 받아서 해주던 업체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단순 번역을 하던 업체, 기본 디자인을 해주던 업체,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대행하던 업체나 자료 정리, 리서치를 해주던 업체, 간단한 개발 업무를 외주로 받던 업체,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빠르게 바뀝니다. 이 정도는 AI로 해도 되겠는데
굳이 외주를 줄 필요가 있을까? 내부 직원 한 명이 AI를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작은 업무 하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단가가 낮아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거래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서운 건 이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조금씩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경제는 약한 고리부터 흔들립니다. 가장 먼저 대체되는 건 반복적이고 표준화되어 있고 결과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일입니다. 그 업무 기반으로 매출을 만들던 작은 업체들이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복잡한 업무, 조금 더 큰 프로젝트, 조금 더 높은 단가의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단순히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창이면서 동시에 방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창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실험하고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혼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자에게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내가 제공하던 서비스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고객사가 내 일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내 매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 실행만 해주는 업체라면 더 위험합니다. 디자인, 번역, 문서 정리, 간단한 개발 이런 식의 대행은 점점 더 가격 경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쪽은 단순히 손발을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잡고 결과를 책임지는 곳일 겁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고객이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만들고 더 빠른 실행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AI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 AI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업계는 아직 괜찮겠지. 이 일은 사람이 해야 해. 고객은 계속 우리에게 맡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옆까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AI는 분명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듭니다. 동시에 기존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외부로 나가던 일감을 내부로 흡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산성 향상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출 감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창업의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AI를 활용해 더 빠르게 치고 나가거나 AI 이후에 내가 하던 일이 대체되는 걸 지켜보거나 결국 승부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먼저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AI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여러분의 일에 더 큰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기존 일감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